영광 곡성 재선거를 앞두고 조국 대표가 호남살이까지 계획하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경동항 이전에 다급해진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무안군을 탓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을 약속했던 민간공항에 대한 통큰 결단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4세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CTV에도 폭행 장면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장학금 등을 내세우며 신입생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0월에 치러지는 영광 곡성 재선거를 앞두고 장외 대결이 뜨겁습니다. 조국 대표가 호남살이까지 계획하며 건전한 경쟁을 예고하자 박지원 의원은 진보의 분화 우려를 제기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 법성포 수협마트를 찾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광굴비 판매가 저조하다는 소식을 듣고 굴비 판촉과 함께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굴비에 굴비가 한자로 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굴비 정신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영광을 찾아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 조국 대표가 10여일 만에 다시 영광을 찾은 겁니다. 조국 대표는 재선거 이후 줄곧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영광과 곡성에 방을 얻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며 실제로 방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곡성 같은 경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내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진보 진영의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반문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는 것이 분열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호남 유권자의 선택폭을 늘리고 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최근 진보의 분화를 우려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영광 곡성 재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텐데 여기서 경쟁하면 분화가 시작될 거라며 먼저 재선거에서 단결에 이기고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을 차례로 범야권의 승리로 만든 뒤에 경쟁하자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단결해야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단결해서 승리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 승리, 정권교체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조국 대표와 어차피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박지원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 정책 경쟁까지 예상되고 있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 개항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국토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는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선 이전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24년 전인 2000년에 착공돼 7년 만에 완공된 무안국제공항. 호남권의 관문공항이 아니라 국토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항식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참여정부는 서남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에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무안국제공항 개항은 험난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항공 수요 부족이 예상되면서 개항이 3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내부적으로도 무안공항 개항을 앞두고 광주시의 비협조가 극에 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무안 고속도로 미개통을 이유로 국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고속도로가 개항 1년 만에 개통된 이후에 국제선을 보냈지만 여전히 국내선을 보내지 않으면서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김삼 무안군수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한다고 약속했지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군공항 이전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이전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 시장의 일방적인 발언도 이어지면서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광산구청에서 열린 이전 설명회에서 이전 논의가 함흥차사라며 연말까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끝내겠다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과 함께 민간공항을 이전하자는 김용록 전남지사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안공항 개항 전부터 개항 과정, 개항 후까지 광주시의 비협조적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을 빨리 이전했으면 광주가 무안에 요구하는 군공항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안 사람들은 대단히 참 주저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민간공항을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공항을 받으라고 하면 무안 사람이 받을 리가 없지요. 국토 선안권은 물론 호남권 관문공항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 무안국제공항. 민간공항에 대한 광주시의 통큰 결단이 광주 전남 양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4세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도 아동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교사 자격이 정지되는 등 보육기관에서의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실에서 한 교사가 아이 양팔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향합니다. 곧이어 손바닥으로 아동 얼굴 정면을 가격합니다. 놀란 아이가 몸부림치며 달아나려고 하지만 목과 양손이 잡혀 있어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약 20분 동안 이어진 학대 행위로 4세 아이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오늘 아이가 입술 쪽이 좀 다쳤어요. 그렇게 말하길래 입 근처랑 잇몸 사이사이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여서 해당 교사는 이곳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자 CCTV 바로 아래 지점으로 데려가 폭력 행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어린이집 야간 연장반에서 근무한 30대 계약직으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거부해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린이집 측은 곧바로 해당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고 정말 죄송하다. 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런 징조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서 재발 방지를. 앞서 목포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30대 교사가 3세 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달 교사 자격정지 5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전남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행위로 교사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8건 이상. 이로 인해 어린이집 3곳은 운영도 정지된 가운데 지속되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목포 도심의 한 건물 지하에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수년째 방치돼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KT 측이 해당 문서를 전량수거해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T M&S는 해당 서류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사 가입이 완료된 시점에 당연히 파기됐어야 하는 것이었다며 모두 파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목포의 한 건물 지하에서 발견된 통신사 가입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은 2018년쯤 해당 건물에 있는 KT 대리점 전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략 설정에 분주한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와 진로 설정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전형 설명 그리고 교과 성적 및 대학의 입학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수시 집중 상담 기간인 지금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는 하루 평균 30여 명의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은 학생들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대학 진학 전략을 논의합니다. 재성적이 안정인 대학교들, 재성적이 상향인 대학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딜 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대학교 간의 신입생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초당 대학교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항공 실전 모의 훈련과 체험, 모의 병동을 활용한 간호학 수업 등 각종 실무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홍보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에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4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지원금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최근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재정적 여유를 얻은 국립 목포대학교는 장학금과 해외 연수 기회 등의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비, 교비 그리고 지방비 합쳐서 약 5년간 약 한 4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 목포해양대학교는 면접 고사 없는 입시 전형과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 확보를, 목포 가톨릭대학교는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을 모집 전략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재 유출의 위기 속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산지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수학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농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농업인들과 약속한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시군에서 400대가량의 농민 차량에 집결했으며 삭발식도 이어졌습니다. 쌀 생산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농민들의 생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쌀값 20만 원 보장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김현우 전남지사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절벽 현상,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자체가 편성에 사용하는 자율 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풍력 발전 허가도 도지사가 3메가와트 이하만 가능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이 목포대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롭게 만들어질 여야 의정협의체에 이같이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하고 정부가 신속한 추진을 여러 차례 천명한 만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광주시 의회, 제주도 의회와 함께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새 의회는 여순사건은 복잡한 배경 속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반란으로 규정하는 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과서의 반란 등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겪은 전남, 광주, 제주 세 지역이 함께하는 남북권 민주평화벨트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2일 전남도의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최종 발표 이후 진행될 평가 기준안 공청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용역사 주관으로 열리는 평가 기준안 공청회는 오는 19일 화순 한의움에 이어 오는 20일 오전 순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오후 목포 국제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 추천대학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배점 마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의대 유치의 당위성과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 등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목포 해상 W쇼가 한과의 대목을 맞아 오는 14일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1원에서 열립니다. 추석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한 이번 공연은 방송인 겸 가수인 하하와 한국을 대표하는 레게 뮤지션 스컬로 구성된 레게 강 같은 평화가 참여해 신나는 레게 음악과 퍼포먼스로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또 K-팝에 맞춰 춤추는 음악 분수와 화려한 불꽃이 어우러진 뮤직 불꽃쇼가 10여 분간 진행돼 목포 가을밤의 낭만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